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윤지원입니다. 명절을 앞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뇌구조엔 다른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언제 올까?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 늦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우리 딸은 친정부터 들렀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며느리의 뇌구조를 들여다볼까요? 친정엔 언제 가지? 왜 항상 시댁부터 가야 할까? 달라도 너무 다른 둘, 접점은 없는 걸까요? 2월 9일 월요일 MBN 뉴스파이터에서 이 얘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쁘게 흘러가는 지구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첫 번째로 가볼 곳 어딜까요? 우리나라부터 일단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유튜버가요. 우리나라의 바로 이 공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 영상에 담았는데요. 어떤 공간을 보고 놀라서 영상까지 만든 건지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 60cm 남짓한 복도를 지나면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침대 하나가 방의 전부고 창문도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 유튜버 드류 빈스키가 올린 한국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 내부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방에서 화장실로 가는 입구가 몸을 옆으로 돌려야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저렇게 충격을 받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여기를 옷장이라 부르겠지만 한국에선 여기가 집 전체입니다 라고 하면서 놀라워했는데요. 서울의 화려함 뒤에는 이런 삶이 존재한다 이런 멘트도 덧붙였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고시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아파트라고 소개를 했어요. 예, 저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라고 네. 소개를 한 거거든요. 서울의 은평구, 동작구, 동대문구 이런 곳에 이제 고시원을 소개하면서 입주민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영상이 9일 현재 조회수가 193만 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봤네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은데 저 영상 속에서 저 유튜버가 그러니까 입구의 너비가 6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좁은 방에 사는 사람이 15만 명이나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고시원이 36만 원가량의 월세를 내면 무선 인터넷하고 에어컨을 쓸 수가 있고 물, 밥, 라면, 김치 등을 무제한 제공한다. 이러한 고시원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높은 소득을 누리면서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 매우 어렵다. 수많은 사람이 옷장보다 작은 방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으나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큰 감동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고시원 저 유튜버에게는 한순간의 체험이었겠지만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하는 안식처이기도 한데요. 이 서울의 화려함 뒤에 저런 모습이 있다는 게 좀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박성배 변호사님,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겨울 스포츠 즐기러 스키장 찾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네. 미국의 한 스키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소녀가 스키 리프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올라타자마자 몸이 미끄러졌다고 하는데 높이가 꽤 되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황급히 그 밑에 안전 그물을 준비합니다. 이 소녀 안간힘을 쓰며 버텼지만 결국 힘이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하필이면 또 이 안전 그물을 비켜가면서 추락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스키 리조트 안전관리 문제도 다시 한번 범화 위에 올랐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그래도 다친 곳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리프트를 타자마자 지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른데 뭐 제가 그냥 미국에서 그 스키장을 갔을 때 보면 약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안전장치를 많이 네.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냥 저렇게 쓰고 가서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 타지 않으면 사실 못 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 장면이 그 비슷한 장면이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한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타자마자 안전바를 내릴 겨를도 없이 그리고 그냥 빨리 출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게 된 거죠, 결국은. 네. 앞에 안전바를 내리고 안전하게 잡은 뒤에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속도감 있게 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스키 리조트는 안전관리 문제도 주목받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 데리고 스키장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안전바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이번에 가실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스페인에서도 큰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줄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페인 남부의 한 산악 마을에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산 아래로 물이 폭포처럼 거세게 저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건데 원래부터 있었던 폭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홍수로 마을 주민 약 1,5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폭포수처럼 저렇게 홍수 상황이 생길 정도면 피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폭풍이 이름이 레오나르도라는 네. 이름인데요.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금 굉장히 심해져갖고 제일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산에 있던 바위까지 굴러내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위가 떨어질 정도로요?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긴급 대피령을 내리긴 했는데 주민들을 위한 안전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 저게 스페인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이 유럽 남부 지역을 이 폭풍이 잇따라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저렇게 홍수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다음으로 가볼 곳 종착지 소개해 주시죠. 미국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주로 극지방에서 관찰되는 오로라. 그런데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이 오로라가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오로라가 펼쳐진 곳이 어디였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포착된 환상적인 장면, 바로 오로라입니다. 선명한 초록빛 오로라띠가 지구를 감싸듯이 펼쳐지고 지구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얇게 빛나는 주황색 대기층까지 약간 먼 감은 있지만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네. 우주에서 내려다본 오로라, 말 그대로 지구의 멋진 야경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저 우주에서 바라본 모습 정말 신비로운데요. 네, 신비롭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사실은. 자연이 만드는 신비로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오로라는요, 태양에서 방출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대기로 들어와 빛을 내는 현상을 네. 오로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초록색과 붉은색을 가진 오로라는 산소, 그리고 보라색은 질소 분자가 만들어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다. 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게 지구에서 보는 오로라도 영상으로만 봤지만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우주에서 보니까 그 신비로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지금 시간 오후 5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5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